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S 윈드입니다. 일단 CS 윈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올해 예상치는 보수적으로는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 그리고 회사에서 밝히기는 대략 한 1,200억 원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갔을 때는 올해 한 1,600억 원 정도의 그런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비슷한 기업으로 미국이죠. 이제 브로드 윈드 에너지라는 기업이 미국의 IRA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밝혀지자 곧바로 주가가 대략 한 2배 이상, 네, 2배 이상 이렇게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행보가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한민국 기업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CS 윈드와 같은 기업들의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브로드 윈드에 비해서 CS 윈드는 전혀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죠. 왜냐면 미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설마 미국 정부에서 한국 기업에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보조금을 주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예상치로 단기순이익이 대략 760억인데 여기서 보조금이 1,000억 원 이상이 깔린다고 봤을 때는 역시나 지금 봤을 때도 못 믿을 만한 수치이긴 합니다. 시가총액은 대략 3조 1,000억 원 정도, 그리고 앞으로의 연간 순이익, 연간 성장성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딱히 고평가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CS인드가 가져갈 수 있는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는 해상풍력 혹은 풍력 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으로 이제 양분이 되어 있었어요. 일단 풍력이라고 한다면 미국 그리고 중국 끝. 이렇게 두 가지 시장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일본, 대만,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이쪽에 대한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적인 상업화는 2015년부터 상업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실제로 건설과 그런 착공부터 시작해서 상업화까지 가는 과정이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년에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G7 국가에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신재생 에너지가 극도로 낮은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 지형상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양빛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겨울이라는 그런 계절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많은 부는 그런 지형도 아니고, 무엇보다 땅이 좁아요. 더 이상 신재생 에너지, 산을 깎든 뭘 하든 태양광 혹은 해상풍력 혹은 풍력을 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책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해결책으로 대표적으로 해상풍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태양광도 안 돼, 유상풍력도 안 돼. 결국에는 해상풍력을 통해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땅덩어리가 좁은 대신에 경지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상풍력에 대한 집적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대한민국이야말로 해상풍력을 하기에 혹은 해상풍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올해부터 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각국이 아니죠, 각 지역의 해상풍력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이라던가 인천 혹은 전북, 전남, 울산 혹은 경상도 쪽도 마찬가지고요. 신안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이런 식의 좀 바다와 민첩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해상풍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대만과 일본 같은 경우도 일단 해상풍력과 관련된 밸류체인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밸류체인,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 해저 케이블 쪽에서는 LS가 싹쓸이하고 있죠. 대만의 해저 케이블은 LS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고, 그 중에서 타워 쪽에서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이에요. 사실상 스페인에서의 2위 기업이 하나 있는데 매출액 혹은 규모, 생산 시설, 이런 것들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CSN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요, 터키에도 공장이 있고, 여러 국가 동남아시아 쪽에도 공장이 있고요. 특히 이제 벨사스와 협업을 해서
중국에도 뭐 전라도 암도라던가 혹은 군산 쪽에 이제 블레드, 타워, 터빈 이쪽에 대한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2025년부터 상업화 혹은 완공을 이제 목표로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런 보조금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도 공장이 있고요, 뭐 아시아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라던가 혹은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보수적으로 제가 이제 올해는 미국으로부터 하반기에 약간 1,00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만, 사실 회사에서는 1,200억 그리고 이런 뭐랄까요 좀 분석 같은 것을 분석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약간 1,400억 정도? 1,400억에서 1,500억 정도를 보는 그런 자료들도 꽤나 많아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이거는 CS인데가 미국 공장의 증설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증설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한 1,000억 원에서 1,500억 정도, 최소 1,000억 원 정도의 그런 보조금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만약에 재무제표에 찍히게 된다면 CS인D의 그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저는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브로드윈드가 이런 식으로 IRA로 인해서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CS인D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CS인드 혹은 이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2025년부터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따른 성장성이 매우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CS인드가 밝히기를 올해까지는 대략 1조 7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예상되어 있지만 2025년 기준으로 대략 3조 원 정도, 2017년 기준으로 대략 5조 원 정도의 매출 캐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한 6%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캐파가 증설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면서 특히나 해상풍력이라는 그런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개화된다는 점 봤을 때에도 대략 한 10%, 10에서 12%까지는 영업이익률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다,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이런 CS인드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만약에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게 된다면 이쪽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 혹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본격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요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보통 올라갈 때는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도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3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나온다면 대략 3천억 정도, 여기서 2015년 기준으로 보조금이 대략 2천억 정도 나옵니다. 10년 동안 2조 5천억 정도, 보조금은 2조 5천억 정도가 이제 확정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꽤나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대략 한 5천억 정도의 그런 단기순이익을 기록한다면, 4천에서 5천 정도 단기순이익을 기록한다면 2015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대략 PER이 10배 이하로 내려오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2015년이 그런 피크아웃이냐 실적의 최대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한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꾸준하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CS인드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이제 해상풍력 혹은 풍력 시장에 대해서 그런 타워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에 따라서 분석을 해드리자면, 일단 해상풍력이든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자, 이쪽 블레이드 부분이죠. 날개 부분이 대략 원가의 20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이죠. 이게 터빈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발전기 부분이 대략 50%, 나머지가 20에서 30%가 타워인데, 문제는 이 타워 쪽은 거의 CS인드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터빈 같은 경우도 베스타스라던가 G 혹은 뭐 중국 기업들도 난립해 있고요. 혹은 지멘스 이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좀 갖춰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쪽에 대해서 1, 2, 3등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블레이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블레이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터빈사가 블레이드사를
이제 블레드 4가 아니라 블레드를 이제 내재화시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반도체라던가 혹은 배터리 이런 것들 내재화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터빈사가 블레이드까지 내재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타워 같은 경우는 사실 CS 윈드 거의 원툴이에요. 네, 거의 독과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CS 윈드가 지금까지 납품한 그런 해상풍력의 타워가 약간 10,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10,000개 정도를 납품하면서 단 한 번도 내구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던가 터키라던가 중국 이쪽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풍력 타워가 꺾여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꺾여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게 바로 CS인데 타워다. 따라서 이런 타워를 하나 지을 때 뭐 딱 이렇게 꼴랑 하나만 짓지 않죠. 엄청나게 많은 그냥 풍력 발전기를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CS인데가 아니라 다른 이제 제품을 씀으로써 망가지게 된다면 이쪽에 따른 손해액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터빈사 입장에서도 혹은 디벨로퍼 입장에서도 사실 내구성이 혹은 그런 기술 경쟁력이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 보여지고 있는 그런 CS 윈드에 대한 타워를 사실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터키, 미국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혹은 스페인이라던가 인도, 남아공까지,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라던가 이제 대만 혹은 대한민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착공을 예정되고 있다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군산과 전라남도에 블레드 터빈 타워 공장을 이제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앞으로 이쪽에 따른 성장성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혹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풍력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긴 시간, 정말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에너지의 대전환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생산 권역을 가지고 있는 독과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CS인드가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이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CS윈드에 대한 분석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2위와도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그런 생산 캐파와 매출액 같은 것들을, 매출액을 이제 차이를 벌리고 있는 CS윈드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